여기는 초자연 현상 연구부야. 이 여자의 이름은 오코노기 모모. 요즘 겪은 이상한 일들을 기록하러 여기 머무르고 있어. 모모가 집중해서 메모하는 중에 주변 물건들이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 조종당해 떠올랐어. 모모도 뭔가 이상한 걸 느꼈지만 결국엔 그냥 환각인 줄로만 생각했어. 근데 그 미스터리한 존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모모의 관심을 끌려고 했어. 그때 모모는 진짜로 무서워지기 시작했어. 다행히도 그 순간 누군가 들어와서 도와줬지. 그 청년은 테이치 니가 우리 연구부 멤버 중 한 명이야. 테이치를 보자마자 모모는 자기가 겪은 일을 바로 얘기했어. 테이치는 그냥 모모가 환각을 겪는 거라 생각했지. 근데 테이치도 뭔가 이상한 반응을 보이면서 옆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아서 모모는 더 무서워졌어. 뭐가 일어난 건지 모르다가 바로 그때 한 소녀가 들어왔어. 그 소녀 이름은 키리. 들어오자마자 모모랑 테이치 말고도 누군가 한 명 더 있다고 이상한 말을 했어. 이때 모모는 상황이 점점 더 이상해져서 당황하기 시작했지. 모모가 보니까 테이치 얼굴이 빨개져 있고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모모는 테이치가 저승 사람과 대화하고 있는, 즉 귀신과 소통하는 거라 추측했어. 한참 수다 떨다가 다들 본격적으로 동아리 활동에 들어갔어. 그런데 그 전에 모모가 동아리 회장을 아직 못 봤다고 궁금해했지. 테이치는 바로 회장에게 전화해서 오늘도 안 온다고 알려줬어. 모모는 좀 실망했어. 동아리에 들어온 뒤로 회장을 한 번도 못 봤거든. 잠시 후 셋이서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어. 모모가 말하길 학교에 있는 식자재 엘리베이터가 귀신 들렸대. 사람이 없는데도 스스로 움직인대. 거기다 한 학생이 그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사고 났다는 전설도 있어.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그 엘리베이터가 움직였어. 모모가 깜짝 놀라서 테이치 손을 꼭 잡았지. 이상하게도 테이치가 앞으로 날아가더니 엘리베이터 안으로 빠져버렸어. 두 명은 바로 달려가서 테이치 상태를 확인했어. 처음에 이상한 일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하려면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야 해. 그 방 안에는 모모 말고도 한 명의 여학생 귀신이 있었어. 이 귀신 이름은 유코. 너무 심심해서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띄워서 모모를 놀리려고 한 거야. 게다가 그때 방 안에 있던 건 테이치랑 키리만 유코 귀신을 볼 수 있었어. 그래서 둘이 유코랑 상호작용할 때 모모 눈에는 모든 게 엄청 이상하게 보였던 거야. 테이치는 얼굴이 빨개지고 혼잣말을 했는데 그 모든 게 유코 때문이었어. 모모가 아직 회장이 안 나타난 걸 궁금해했을 때도 유코랑 테이치가 짜고 연기한 거였지. 왜냐하면 모모는 클럽 샤오 회장을 절대 못 볼 거야. 그 회장이 바로 유코거든. 그리고 테이치가 갑자기 엘리베이터에 튕겨나간 것도 그때 유코가 모모가 테이치에게 달라붙는 걸 보고 질투해서 걔를 밀쳐버린 거야.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테이치는 유코랑 엘리베이터 안에 있어. 유코가 테이치한테 원하면 자유롭게 만져도 된다고 말해. 왜냐면 너만이 내 모습을 보고 만질 수 있는 사람이니까. 유코는 자신이 너무 외로웠다면서 다행히 너를 만났다고 말해. 짧은 속마음 대화를 나눈 후 둘은 다시 돌아왔어. 문이 열리자 밖에 있던 키리가 테이치가 유코랑 이상한 자세를 하고 있는 걸 목격해버렸어. 키리가 너 변태라고 하고 모모는 무슨 일인지 모르고 테이치가 뭔가 아래쪽을 조사하러 간 줄 안 거야. 이때 모모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 모두가 유령 소녀 때문이라고 확신해. 거기다 유코의 시체가 학교 뒤 산에 묻혀 있다는 정보도 알고 있었고 그걸 확인하려고 모두 함께 그곳으로 가봤어. 소문은 있었지만 유코조차 그 사실을 몰랐고 거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 조금 걷다 보니 유코 이름이 새겨진 묘비가 있는 곳에 도착했어. 테이치는 이상했어. 자신은 유코 시체가 클럽방에 묻혀 있다고 생각했거든. 말도 안 되는 소문이라 생각해서 유코가 묘비를 발로 차서 넘어뜨렸어. 모모는 이 이상한 상황을 보고 유코가 영혼으로 나타난 거라고 생각했지. 테이치는 묘비 아래에 종 하나가 같이 묻혀 있는 걸 발견했어. 유코는 이곳 기억이 전혀 없지만 아마도 언젠가 한 번은 와본 적이 있을 거야. 과거로 돌아가 테이치가 이 학교에 입학했을 때 이야기야. 이 학교가 꽤 오래된 곳이라 오래되고 괴담도 많았어. 테이치는 학교를 둘러보던 중 우연히 한 소녀를 만났어. 그녀는 바로 유코였지만 그때는 그녀가 유령인 줄 몰랐어. 선배인 줄 알고 테이치는 유코를 따라 학교 구경을 했지. 근데 유코에게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 테이치가 왜 여기 있었냐 묻자 유코는 자신이 괴담 속 유령이라고 인정했어. 테이치는 깜짝 놀라며 장난치는 줄 알았지.
유령이면 만질 수 없을 거라 생각해 손을 내밀어 유코를 만져봤어. 그때 딱 유코가 돌아보면서 테이치가 실수로 가슴을 만져버렸지. 만질 수는 있지만 그게 유령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라고 유코가 말했어. 유코는 자신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기억 못하고 예전 기억을 전부 잃었다고 했어. 그 때문에 자신이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느낄 때도 있다고 말했지. 믿기 어렵지만 테이치도 점점 앞에 있는 소녀가 유령임을 받아들였어. 조금 후 유코가 테이치를 방으로 데려갔어. 자신의 예전 교복을 보여주고 싶다며 입고 있던 옷을 벗었지. 테이치는 옆에서 민망해했지만 유코는 이 몸이 진짜 몸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했어. 잠시 후 유코는 예전 교복을 다시 입었어. 테이치는 그게 전에 입은 교복보다 훨씬 어울린다고 말했지. 왜 자꾸 자신에게 달라붙는지 몰랐어. 아마 유코가 너무 외로워서 말을 하고 만질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기뻤던 거겠지. 유코는 저주에 걸린 땅에 갇힌 소녀 이야기와 그 소녀가 아직도 학교 어딘가에 갇혀 있다는 얘기를 해줬어. 그 소녀가 바로 자신이라고 말이야. 테이치는 그 말을 듣고 유코가 가리키는 사람이 바로 그녀임을 알았어. 갑자기 이상한 영상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지. 그게 꿈인지 모르겠지만 테이치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어딘가로 달려갔어. 방으로 돌아와 옆에 있던 막대를 잡고 방 안거울을 부쉈지. 역시 테이치 예상대로 거울 뒤에 내려가는 길이 있었어. 유코가 말려도 테이치는 무시하고 그 안으로 뛰어들었어. 내려가자마자 유코 시체가 누워있는 걸 발견했어. 비밀이 들통나자 유코가 180도 태도를 바꿨어. 테이치는 미친 줄 알았지만 사실 유코는 자신의 진짜 몸을 들킨 게 부끄러웠던 거야. 그녀의 반응이 변신한 몸을 봤을 때보다 더 격렬했어. 그렇게 테이치는 유코에게 계속 붙잡혀 있었어. 어느 날 유코가 초자연 현상 연구 동아리를 만들기로 결심했어. 그 목적은 자신의 죽음 원인을 찾기 위해서였지. 오늘도 테이치가 유코랑 방에서 장난치고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들어왔어. 그 사람이 바로 모모였고 유코한테 죽지 않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지. 모모는 전날 교실에서 유령 숨바꼭질을 했다고 말했어. 이 의식은 참가자가 이름을 종이에 적어 인형에 칼로 꽂는 거야. 그런데 모모가 쓴 이름이 유코였어. 그리고 1부터 10까지 세고 나면 이제 인형과 참가자가 역할을 바꿔서 숨는 거지. 게임을 끝내려면 인형을 찾아야 하는데 모모가 숨고 돌아왔을 때 인형이 없어졌대. 네가 이 게임을 끝내지 못하면 그 인형이 평생 널 쫓아다닐 거야. 그래서 모모가 여기 와서 네 도움을 요청한 거야. 그렇긴 한데 테이치는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어. 그때 그는 유코에게 의견을 물었지만 모모 눈엔 마치 유령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보였어. 혼자 중얼거리는 걸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니까. 테이치는 폰을 꺼내서 동아리 회장에게 전화를 거는 척했어. 한참 통화 후 유코는 도와주겠다고 결정했지. 모모가 여기까지 이야기하자 테이치는 점점 긴장되기 시작했어. 게다가 그때 모모가 말한 인형이 유코 손에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 알고 보니 며칠 전 유코가 학교를 걷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였어. 게다가 인형에는 유코 이름이 적혀 있어서 가져온 거고 방법이 없으니 둘 다 그 게임에 참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해. 모모는 그 부적이 그냥 인쇄된 종이란 걸 깨닫자마자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어. 모모는 그 유령이 자신을 찾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서 엄청 무서워했지. 그때 테이치가 달려와서 모모 손을 잡고 끌고 갔어. 사실 그 검은 그림자는 유코였는데 왜 모모 눈엔 그렇게 무섭게 보였는지는 모르겠어. 유코가 다가오자마자 테이치는 부적 하나를 꺼내서 유코 몸에 붙였어. 모모 눈엔 유령을 없애는 거였지만 사실은 테이치가 유코 가슴을 무심코 짚은 거였지. 결국 모든 게 해결됐어. 유코 설명에 따르면 모모가 유코를 두려워한 마음 때문에 유코가 악령으로 변한 거래. 방금 일을 떠올리며 테이치는 유코에게 계속 미안하다고 했지만 유코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오히려 즐거워했어. 오늘 테이치가 신발장을 열었을 때 한 장의 종이가 떨어졌어. 그때 유코가 와서 테이치는 재빨리 숨겼어. 유코는 자신의 여름 교복을 자랑하며 테이치를 조금 부끄럽게 했지. 그 순간 테이치는 수업에 가야 한다며 핑계를 대고 도망갔어. 유코는 오늘 테이치 행동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 한편 테이치는 아까 그 종이를 펼쳐봤어. 처음엔 러브레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유령에 대한 경고 미팅 약속장이었어. 유코는 오늘 하루 종일 테이치가 놀러 오지 않아서 좀 심심했어. 잠시 후 테이치는 종이에 적힌 약속 장소에 도착했고
거기서 한 여자아이를 만났어. 그녀는 키리였고 테이치에게 악령에 씌였으니 얼른 떨어지라고 경고했어. 키리는 예전에 이 학교에서 사고로 죽은 한 소녀가 있다고 전설을 이야기해줬어. 그 소녀의 원한이 너무 커서 악령이 되어 학교를 저주한다는 거였지. 키리가 이 얘기를 한 건 테이치를 경고하려고 한 거야. 하지만 테이치는 그 이야기를 믿지 않는 것 같았어. 네가 가려 할 때 키리가 진짜 귀신이 뭔지 아냐고 물었어. 강렬한 감정이나 극도의 원한만이 귀신을 이 세상에 붙잡아 둔대. 그래서 테이치가 그 귀신 근처에 있으면 늦든 빠르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말을 마친 키리는 떠났고 테이치는 그 말을 계속 곱씹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유코가 나타났어. 갑자기 달려와서 안겨버려서 테이치는 놀라고 좀 무서웠지. 당황한 채로 있는데 유코가 빗물에 맞아 재채기를 했어. 둘은 다시 방으로 돌아가서 옷을 갈아입었어. 그때 유코가 왜 동아리에 안 갔냐고 물었어. 유코는 전에 실종된 사람에 관한 귀신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어. 그 귀신이 학생들을 홀려 데려갔다는 거야. 그래서 테이치가 그 얘기를 듣고 무서워서 더 이상 만나러 안 올까봐 걱정했어. 그때 유코가 자기 외모를 묘사해 달라고 부탁했어. 테이치가 말한 특징들이 거울 속 자신과 똑같아서 유코가 엄청 기뻐했어. 왜냐면 테이치가 자신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니까. 유코가 내 곁에 영원히 있고 싶다고 말했을 때 바로 그때 키리가 나타났어. 키리는 한 번 더 경고하러 왔고 유코가 널 저승으로 끌고 가려 한다고 했어. 키리가 본 유코의 모습에 대해 묘사했는데 테이치는 유코가 평소 모습과 완전히 달라서 깜짝 놀랐어. 머리는 엉망진창이고 피부는 갈라지고 검게 그을렸어. 얼굴은 일그러지고 뒤틀렸어. 테이치는 계속 부정하려 했지만 마음속에선 점점 두려워졌어. 그때 테이치가 유코를 다시 봤는데 정말 키리가 묘사한 그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 바로 그 순간 키리가 테이치의 손을 잡고 끌고 갔어. 그게 바로 그 사악한 영혼의 진짜 모습이라고 말했어. 키리는 유코가 자기 친척인데 50년 전에 죽었다고 알려줬어. 옛날 이 학교에는 유코에 관한 전설이 있었어. 하지만 키리는 그걸 믿지 않았고 할머니의 장롱 속 사진을 보고서야 알게 됐어. 유코는 할머니 언니였고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어. 더 놀라운 건 그날 이후 키리가 유코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야. 하지만 그때는 신경 안 쓰고 유코의 말을 무시했지. 그러다 어느 날 유코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됐어. 복수심 가득한 얼굴이어서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해. 최근에 네가 유코에게 홀린 걸 보고 참을 수 없어서 도와주기로 결심했대. 그런데 그때 테이치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유코의 시체를 동아리 지하실에서 본 적 있다고 말했어. 둘이 이야기하는 중에 유코가 다가왔어. 둘은 동아리 방으로 갔어. 키리는 문을 막는 판자를 밀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려 했어. 두 사람이 생각할 틈도 없이 유코가 뒤에서 나타나 테이치 손을 잡았어. 그걸 본 키리는 무서워서 아래로 도망쳤어. 테이치는 아무 반응도 없었어. 유코가 자기 모습이 못생겼냐고 물었어. 네가 나타난 후부터 난 이제 외롭지 않을 줄 알았어. 하지만 그게 틀렸던 것 같아. 유코가 떠나려 할 때 갑자기 테이치가 손을 잡았어. 자신이 겁쟁이라 진실을 직면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대. 하지만 테이치에겐 유코가 지금까지 만난 중에 가장 예쁜 사람이었어. 긴 검은 머리, 하얀 피부, 버드나무 같은 눈, 가냘픈 몸매, 그게 바로 테이치가 아는 유코였어. 그때부터 유코가 진짜 모습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 테이치는 유코를 더 자세히 보고 싶다고 말했어. 그래서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유코의 아름다움을 다시 보고 싶대. 그 말을 들은 유코는 얼굴이 빨개졌어. 테이치가 지금 벌거벗은 모습 보는 것보다 더 부끄럽대. 방법이 없어서 유코도 그를 따라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걸 허락했어. 도착하자마자 키리가 한쪽 구석에 머리를 숙이고 앉아 있었어. 그녀가 많이 무서워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 테이치는 키리가 도망간 걸 나무라지 않았어. 두 사람은 유코의 몸 상태를 보게 됐어. 유코의 정강이 뼈가 부러져 있었고 아마 사고로 여기서 죽은 것 같았어. 그래서 유코는 그 원한에 찬 사악한 귀신하고는 전혀 상관없었어. 그 결론을 내리자 키리가 작은 신사를 가리켰어. 이 일로 모든 게 더 미스터리해졌어. 과연 사고였을지 알 수 없었거든. 잠시 후 둘은 지하실을 나왔어. 유코가 악령이 아니라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키리는 여전히 무서워했어. 키리가 도망가다가 무언가를 갑자기 떠올렸어. 유코가 악한 귀신이 아니라면 그날 네가 만난 귀신은 대체 누구였을까? 오늘 네가 유코랑 동아리에 있을 때 모모가 나타났어.
모모가 다른 전설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키리가 들어왔어. 모모는 낯선 사람에게 묻기보단 동아리 신입이냐고 물었고 키리는 인정했어. 여름이 다가와서 초자연 현상 연구 동아리는 여름 방학을 시작하기로 했어. 학교에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많아서 모두가 그걸 조사하려는 거야. 모두 즐겁게 이야기하는 동안 테이치는 오늘 유코가 평소보다 조용한 걸 눈치챘어. 조금 있다가 셋은 방 하나에 모여 밤을 지내기로 했어. 그때 모모가 누군가가 남긴 오래된 일기장을 찾았어. 거기엔 매일 밤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는데 문을 열면 아무도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그 일이 바로 이 방에서 일어나서 모모는 정말 무서워했다. 잠시 후 친구들 모두가 학교 뒤쪽 수영장으로 놀러 나갔다. 이때 모모는 타이치에게 새로운 수영복을 자랑했다. 그런데 칭찬 한마디도 하기 전에 유코가 옆에서 모모의 머리를 돌려버렸다. 그래서 모모는 자기가 입은 옷이 너무 노출이 심해서 타이치가 그런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했지. 조금 뒤에 세 명이 같이 물속에서 공놀이를 했어. 근데 타이치는 유코가 구석에서 혼자 앉아있는 걸 보고 평소랑 다르다는 걸 눈치챘어. 그날 밤 키리가 학교의 비밀을 밝히기로 결심했어. 키리랑 타이치는 주변을 조사하러 가고 모모는 여기서 기다리기로 했지. 두 사람은 어두운 복도를 지나갔어. 키리가 말하길 이 학교에 또 다른 귀신이 있다고 했어. 그날 그 악령을 봤을 때 키리는 유코인 줄 알았지만 결국 아니었어. 대화 중에 갑자기 타이치가 사라져서 키리는 엄청 무서워했지. 한편 타이치는 한 방으로 끌려갔어. 말 안 해도 알지 이 짓을 한 건 유코였어. 유코는 타이치가 하루 종일 자기를 무시했다고 화냈어. 그때 유코가 타이치한테 자신을 만져보라고 했어. 평소엔 자기가 먼저 하니까 이번엔 네가 먼저 해보라고. 그래서 타이치가 유코 손을 잡았는데 잠시 후 둘 다 얼굴 빨개져서 딴 데로 고개 돌렸어. 서로 쑥스러워하다가 둘이 키리한테 돌아가기로 했지. 근데 키리는 너무 무서워서 구석에 앉아 울고 있었어. 세 명이 방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모모가 안 열어줬어.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자 세 명은 창문 쪽으로 돌아가 무슨 일인지 보려고 했어. 잠시 후 모모가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를 유령 소리로 착각해 문을 안 연 거란 걸 알게 됐어. 그 뒤 모두 방으로 돌아와 머리 식힐 겸 카드 놀이를 하기로 했어. 근데 키리가 4명분 카드를 나눠주는데 방엔 3명만 있으니까 모모가 또 소름 끼쳤지. 그날 밤 다들 자는 동안 유코가 타이치에게 자기 예전 이야기를 해줬어. 예전 겨울마다 너무 추워서 이곳에서 난로 좀 쓰게 해달라고 부탁하러 왔다고. 올 때마다 문을 두드려서 안에 사람이 열어주길 기다렸대. 근데 점점 아무도 문을 안 열어줘서 문 두드리는 귀신 전설이 생겨난 거야. 근데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타이치는 언제 잠들었는지 몰랐어. 잠시 후 깜빡 잠에서 깨니까 유코가 옆에 누워 있었어. 유코가 나가서 같이 산책하자고 했지. 유코는 타이치를 저주받은 바위로 데려가고 싶어 했어. 그 바위의 이름을 쓰면 그 사람이 죽는다는 전설이 있었거든. 둘은 옛 건물 뒤뜰로 갔어. 거기서 바위에 수많은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는 걸 봤지. 근데 놀랍게도 타이치는 자기 이름도 그 바위에 적혀 있는 걸 발견했어. 너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 유코가 손에 펜을 들고 있는 걸 봤어. 알고 보니 그건 걔가 장난친 거였어. 오늘은 학교 축제 날이야. 다들 정신없이 준비하는데 키리는 이 분위기랑 전혀 안 맞는 느낌이었어. 조금 있다가 클럽방에 갔는데 다들 유령의 집으로 꾸미느라 바빴어. 알고 보니 이 아이디어는 유코가 낸 거였어. 말을 마치자마자 둘이서 또 이야기꽃을 피우기 시작했지. 모모는 장식할 거 더 찾으러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키리가 손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어. 그때 키리는 왜 이렇게 불편한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대. 한참 걷다 보니 둘 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됐어. 한편 테이치는 유코가 어떻게 사람들을 놀래킬지 궁금해하고 있었어. 걔 말로는 사람들 무서울 공간을 만들고 전설을 믿게 하면 유코가 나타난대. 물론 무서운 거 안 믿는 사람들한텐 통하지 않는다는 거지. 키리랑 모모는 옛날 학교 실험실에 도착했어. 모모가 안 들어가라고 했어. 안에 심장 없는 인형이 있다고 해서 말도 못 끝냈는데 키리가 벌써 문 열고 들어갔더라고. 소문에 따르면 매일 밤 그 인형이 복도에서 잃어버린 심장을 찾는데 보통 사람들 뒤에서 나타난다고 하고 소문이 맞다면 지금 바로 둘 뒤에 있을 거야. 모모가 뒤돌아보니 진짜 그 인형을 봤어.
키리가 달려와서 모모를 위로해 주니까 모모가 훨씬 안심했지. 그때 뭔가 스치면서 키리가 뭐가 뒤로 넘어졌어. 알고 보니 그냥 쥐가 지나간 거였어. 모모가 돌아보니 키리가 너무 무서워서 앉아서 울고 있더라고. 조금 뒤에 둘이 인형을 들고 다시 돌아왔어. 한편 테이치는 유코의 귀신 놀래 키기 계획이 꽤 성공적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렇게 잘 먹히면 앞으로 누가 또 오겠냐고 걱정했지. 키리랑 모모가 클럽으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모모 친구들을 만났어. 키리를 보자마자 친구들이 모모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뭔가 얘기했어. 논의 끝에 키리를 한 방으로 데리고 가서 옷을 갈아입혔어. 알고 보니 반에서 메이드 카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키리가 잘 어울려서 옷을 입히고 도와달라고 부탁했대. 밖으로 나오자마자 키리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어. 역시 키리한테 맡기길 잘했어. 아주 효과적이었거든. 그날 오후 축제가 끝나고 나니 완전 녹초가 됐어. 거울을 보니 키리도 꽤 귀여운 편이더라고. 한참 바라보다가 갑자기 누군가랑 너무 닮았다는 느낌이 들었어. 역시 그랬어. 키리는 계속 유코의 모습에 집착하고 있었거든. 이때 키리가 방으로 달려가는데 갑자기 유코가 나타났어. 유코는 예전부터 키리가 자기처럼 되고 싶어 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어. 얼굴부터 몸매까지 머리카락만 더 길면 두 사람이 똑같다고 생각할걸. 키리는 그 사실에 계속 집착했어. 그때 테이치가 돌아오는데 키리가 뛰어나왔어. 키리가 유코랑 너무 닮았지만 놀랍게도 테이치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봤어. 갑자기 키리가 묻더라. 테이치는 유코를 좋아하냐고. 키리는 자신도 닮은 점이 있는데 왜 자기 자신 같지 않은지 궁금해했어. 더군다나 유코는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생각했지. 하지만 테이치는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게 귀신이든 사람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아무리 닮아도 둘은 다른 사람이라 혼동할 수 없다고 말했지. 테이치 대답에 키리가 깜짝 놀라 웃음을 터뜨렸어. 그때 유코가 방에서 나왔고 키리도 더 이상 불편해하지 않는 것 같았어. 오늘은 학교 축제 이틀째인데 어제와 달리 오늘은 아무도 유령의 집에 안 왔어. 모두가 얘기하는데 그때 한 소녀가 다가왔어. 자기는 귀신을 보고 싶고 특히 유코를 보고 싶다고 말했어. 테이치는 좀 놀랐지만 키리는 그게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 그때 모모가 최근 학교에서 아카이토 얘기가 돌고 있다고 했어. 아카이토는 칼을 든 악마 같은 녀석이 학생들을 공격한다는 거야. 하지만 전설에 따르면 아카이토는 신의 하인이래. 저주받은 땅에서 신을 달래기 위해 주민 중 한 명을 바친대. 방금 그 소녀가 나왔어. 테이치가 유코를 봤냐고 묻자 소녀가 봤다고 인정했지. 하지만 유코는 그 소녀가 허풍 떤다고 생각했어. 왜냐면 그 소녀는 방 안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거든. 조금 있다가 테이치가 유코랑 학교 부스들을 구경했어. 그런데 최근 아카이토 소문 때문에 분위기가 별로 안 활기찼어. 그때 테이치가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검은 그림자를 봤어. 곧 비명소리가 울려 퍼져 모두의 시선을 끌었지. 테이치가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가 보니 그건 바로 아까 그 소녀였어. 모두가 놀라서 소녀가 아카이토에게 공격당한 줄 알았어. 조금 뒤에 모두 클럽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무리들이 달려들었어. 걔네가 문을 박차고 들어오려 하면서 유코를 내놓으라고 소리쳤지. 클럽 멤버들이 문을 꽉 잡아 막으려 했어. 하지만 셋이서 많은 사람 힘을 버티긴 역부족이었지. 문이 금방 열리더니 테이치가 그들에게 끌려나갔어. 그 녀석들이 널 애워싸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 창문 유리가 깨지기 시작했어. 이 이상한 광경을 본 그 녀석들은 갑자기 겁을 먹고 도망쳤어. 알고 보니 유코가 야구 방망이로 문을 쾅쾅 쳐서 그 녀석들을 겁준 거였어. 테이치가 아직 무슨 일인지 몰라 하는 사이 아침에 봤던 그 소녀가 나타났어. 자기 이름이 키리시마 유코라고 소개했지. 전설 속 이름과 같아서 키리시마는 진짜 불쾌해했어. 그녀는 그런 소문 퍼뜨리는 사람들과 그걸 장난으로 삼는 너 같은 녀석들을 진심으로 싫어해. 그 말을 듣고 테이치는 키리시마가 이 모든 일의 배우라는 걸 깨달았어. 그 유코라는 이름 때문에 과거에 그녀는 많은 시선을 견뎌야 했거든.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악마라고 오해받는 게 진짜 짜증나고 힘들었대. 그래서 그녀는 그런 헛소문 전설을 반드시 없애겠다고 결심했어. 한편 저쪽에서는 아까 그 녀석들이 키리시마를 찾아가서 유코를 못 찾겠다고 보고했어. 그들은 아카이토에게 죽을까 걱정했지만 키리시마는 아카이토가 제물로 유코만 있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 테이치와 유코가
아까 난장판을 치우고 있을 때 갑자기 키리시마가 달려왔어. 그녀는 유코가 아까 그 녀석들에게 붙잡혀 아카히토에게 제물로 바쳐질 거라고 말했어. 바로 그 순간 키리시마 자신도 아까 그 녀석들에게 묶이고 아카히토에게 바쳐지려 하고 있었지. 진짜 바보짓에 보답이 따르네. 아무리 설명해도 그 녀석들은 유코만 제물이면 아카히토가 자신들을 용서할 거라고 믿었어. 키리시마가 연부를 외우며 이제 재단에 올라가서 닭밥이나 먹겠구나 생각할 때 학교 종소리가 울렸어. 키리시마 쪽으로 점점 다가오는 키 크고 마른 그림자가 갑자기 방 안에 나타났지. 엄중히 살펴본 후 그 녀석은 이 사람은 유코가 아니다 라고 말했어. 자기가 다 속은 사기꾼이라고 판단해 학생들 쪽으로 몸을 돌렸어. 그걸 본 학생들은 다들 뒷걸음질 치며 밖으로 도망쳤어. 키리시마 쪽으로 돌아오면 그때 테이치가 나타나 그녀의 묶인 줄을 풀어줬어. 알고 보니 아카히토인 척했던 사람이 바로 유코였어. 그녀는 키리시마를 구하라고 테이치를 여기로 유인한 거였지. 한편 아까 도망친 학생들은 밖에 나가보니 다들 평소처럼 축제 분위기였어. 아까 그 아카히토 유령은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게 사라졌고 키리시마가 테이치에게 무서운 귀신 안 무서워? 라고 물었지. 사실 무섭진 않았지만 떠나기 전에 테이치는 유코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무섭지 않다고 말해줬어. 키리시마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예전처럼 까칠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부터 원하면 자기 이름을 유코라고 불러도 된다고 했지. 오늘 테이치는 모모와 함께 교실에서 들리는 피아노 소리의 원인을 찾으러 갔어. 하지만 사실 그 피아노 소리는 유코가 심심할 때 장난으로 쳐서 난 소리였어. 기도를 해결한 후에 모모는 너를 엄청 존경하게 됐어. 하지만 그 말은 이제 유코가 피아노를 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해. 그때 모모가 데이치한테 마물퇴치 기술 몇 가지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지. 근데 그게 둘만의 약속이라는 걸 듣고 유코가 질투해서 옆에 있던 의자를 걷어찼어. 다음 날도 평소처럼 유코가 학교 정문 앞에서 널 기다렸어. 체육 시간에 네가 공을 골대에 던지려 할 때 유코가 도와줬지. 사람들은 그 환상적인 슛을 보고 깜짝 놀랐어. 수업 시간에도 유코는 항상 내 곁을 떠나지 않았어. 점심시간에 데이치는 모모에게 점심 같이 먹자고 초대받았어. 유코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리 없어서 전구를 방해물로 만들었지. 데이치가 적게 먹는 걸 본 모모가 네모 계란말이를 한 조각 집어주었어. 근데 모모가 먹여주려 할 때 유코가 옆에서 손으로 막아버렸어. 그 모습을 보고 오늘 유코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 조금 있다가 데이치는 이 일을 키리한테 얘기했어. 키리는 데이치에게 유코가 화를 내거나 감정을 강하게 드러낸 적이 있었냐고 물었어. 그건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 유코는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보인 적 없거든. 그래서 키리는 유코가 그런 감정을 몸에서 분리해버렸다는 결론을 내렸어. 그 부정적인 기억과 감정들이 점점 다른 존재, 즉 유코의 그림자가 된 거야. 한편 여기 유코는 데이치가 키리랑 같이 있는 걸 보고 불편해하기 시작했어. 이야기로 돌아가서 만약 여러 개의 자아가 분리된다면 다중인격 같은 거야. 부정적인 일이 생길 때마다 유코는 그걸 떼어내버려. 그 결과 그녀의 기억도 점점 사라지고 있어. 아마도 이게 유코가 자신의 기억을 전혀 못 떠올리는 이유일 거야. 바로 그때 유코가 와서 두 사람 뒤에 섰어. 게다가 맞은편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지. 그녀는 키리의 추측이 모두 맞았다며 자신이 유코의 어두운 기억이라고 말했어. 그리고 유코의 그림자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라질 수 없다고 했어. 말을 마치고 그 그림자는 사라졌고 유코는 머리를 감싸쥐고 달려갔어. 데이치는 그걸 보고 그녀를 쫓아갔지. 유코는 계속해서 그 그림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부정했어. 둘은 우연히 학교 뒤 빈터까지 달려갔어. 그때 데이치는 저주받은 바위 모퉁이에 뭔가 적혀 있는 걸 발견했어. 바위를 뒤집었는데 그게 바로 기억의 바위였어. 게다가 그 바위에는 유코의 이름도 새겨져 있었어. 데이치는 유코에 관한 전설들을 다시 연결하기 시작했지. 이 땅에 과거 재앙이 있었고 유코가 희생양이었다는 추론을 했어. 유코는 자신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했어. 그 일에 대해 전혀 후회나 분노가 없었으니까.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유코의 그림자가 다시 나타났어. 그녀는 어두운 과거와 부정적인 감정들을 자신에게 모두 넘겼기 때문에 유코가 느낄 수 없다고 했어. 참을 수 없어서 그 모든 걸 그림자가 대신 짊어진 거야. 다음에는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을 때의 질투 같은 감정일 수도 있어. 유코의 그림자는
그걸 자신에게 넘길지 궁금해 하다가 키리가 달려오는 걸 보고 사라졌어. 그림자가 사라지고 나서 그날 밤 유코는 계속 이 생각에 빠져 있었어.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유코의 그림자를 떠올렸지. 다음 날도 유코는 평소처럼 데이치를 기다렸어. 데이치가 뭘 하든 항상 뒤를 따라붙었지. 점심시간에는 유코와 데이치가 옥상에서 같이 도시락을 먹었어. 왠지 그때 유코는 이상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어. 데이치가 자신을 볼 때 누구의 모습이 비치는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었지. 점점 자신조차도 그가 누구인지 의심하게 되었어. 데이치가 교실로 돌아가려야 할 때 유코가 뒤따라가서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렸어. 그 순간 유코는 더 이상 데이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 다음 화에서는 유코의 데이치에 대한 기억이 거의 사라졌어. 유코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일 거라고 말했지. 그래서 앞으로 데이치는 자신을 찾지 말라고 했어. 데이치는 그 이야기를 키리에게 다시 전했어. 아마도 데이치가 유코에게 상처를 줘서 유코가 기억을 지워버린 것 같아. 그건 마치 끝없는 반복 같아. 유코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부정적인 감정과 기억을 지워버린 거지. 한마디로 말해. 지금의 유코는 예전의 유코가 아니야? 클럽을 만든 원래 목적은 그녀의 기억을 되찾기 위한 거였어. 그런데 유코가 스스로 기억을 잃어버렸다면 이 클럽 활동은 의미가 없겠지. 그때 키리가 넌 유코랑 다시 사귈 거냐고 물었어. 그 질문에 데이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무력감을 느꼈어. 키리는 네가 진짜 그녀를 잊지 못한다면 내가 대신할 수도 있다고 했어. 어차피 나도 유코랑 얼굴이 좀 비슷하니까 말야. 그건 키리의 농담이었지만 너는 웃지 못했어. 조금 있다가 복도에서 걷고 있는데 갑자기 유코를 만났어. 데이치는 한참 그녀를 바라보다가 돌아서서 그 자리를 떠났지. 유코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이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어. 아마 그녀가 말한 대로 잊으려고 노력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 그때 모모가 달려와서 데이치를 일으켜줬어. 그날 점심시간에 모모가 또 점심 같이 먹자고 불렀어. 모모가 너한테 계란말이 한 입 먹여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손이 미끄러져서 떨어뜨렸어. 그녀는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 부주의라고만 생각했지. 그날 이후로 둘이 같이 다니는 시간이 점점 늘었어. 키리는 둘을 보고 뭔가를 눈치챘어. 그리고 오늘 체육 시간에 테이치한테 풍선 하나가 날아왔어. 그가 그걸 농구 골대에 던지려는데 다른 풍선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의 풍선을 밀어냈지. 오후가 되자 키리가 그를 만나자고 약속했어. 그녀는 이대로 끝내려고 해 라고 물었고 테이치는 당황했어. 그녀는 그가 느꼈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 내내 키리는 항상 그의 곁에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 바로 그때 키리는 뭔가에 뒤로 끌려갔어. 다음 날 모모랑 점심 먹고 나서 그는 그녀가 자주 쓰던 수첩을 펼쳤어. 몇 페이지 넘기다 보니 자신과 유코 사이의 사랑의 우상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 그 그림을 보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불렀던 때가 언제였는지 생각했지. 잠시 후 모모가 돌아오니 그녀 친구들이 다가왔어. 그들은 테이치가 모모가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녀를 당황하게 했지. 모모는 자신이 테이치가 모든 일에 확고한 모습을 보고 존경한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에게 누구 좋아하는 사람 있냐고 물었지. 테이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있다고 대답했어. 그 순간 테이치는 모든 게 확실해진 느낌이었어. 그날 오후 그는 목발을 짚고 동아리 방으로 돌아가려 애썼어. 방에 들어가자마자 테이치는 유코의 이름을 크게 불렀어. 그녀가 나타나자마자 그를 어딘가로 데려갔지. 그는 유코가 둘이 함께했던 기억을 떠올리길 원했어. 잠시 후 둘은 학교 옥상에 올라갔어. 테이치는 자신이 유코가 동아리에 있을 때 모든 시간을 바치게 만든 사람이라고 말했어. 그는 그녀가 자신과 모두를 기억하길 바랐지. 바로 그때 테이치는 유코에게 고백하며 사랑한다고 했어. 아직 기억은 못하지만 유코가 왜인지 슬퍼 보였어. 그 순간 테이치는 발을 헛디뎌 유코 위로 넘어졌어. 이번에도 오른손이 그 자리 위에 올라갔고 테이치는 당황해서 사과했지만 유코는 아마도 그가 누군지 기억해낸 듯 했어. 그녀는 다시 한번 테이치와 닿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하며 둘은 서로 안았어. 감동하는 중에 갑자기 모모가 나타났어. 그녀는 방금 본 장면을 다 목격하고 테이치가 동아리의 유령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 게다가 테이치가 말문이 막힐 만한 여러 상황을 상상해버렸어. 한편 키리는 동아리방에 있을 때 그 그림자를 다시 만났어. 그 그림자가 점점 키리에게 다가오자 모모가 나타나 그림자를 쫓아냈어. 다음 날
테이치는 평소처럼 학교에 가다가 유코가 교문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걸 봤어. 만나자마자 그녀가 달려와서 꼭 안아버렸지. 유코는 어제 테이치가 한 말을 다시 말해 달라 했고 테이치는 엄청 부끄러웠어. 둘이 아직 썸 타고 있을 때 키리가 나타나서 끼어들었어. 테이치한테 뭐 말하려다 유코한테 뺨을 맞았지. 말없이 유코는 가버렸고 테이치는 그녀를 따라갔어. 오늘 시험 시간 동안 유코가 계속 옆에서 방해해서 테이치는 집중을 못했어. 둘은 시험지에 서로에게 하는 애정 표현까지 적었고 결국 시험 끝나고 선생님께 불려가서 혼났지. 점심시간에 유코가 테이치 얼굴 모양 도시락을 꺼냈어. 그때 그녀는 테이치에게 밥을 먹여주고 싶었는데 누가 보면 좀 이상할까봐 테이치는 망설였어. 바로 그때 모모가 달려와서 같이 먹자고 앉았어. 게다가 모모가 실수로 유코가 먹이려던 계란말이를 떨어뜨렸지. 그 일에 유코가 약간 삐져서 도망가 버렸어. 잠시 후 그녀는 수영장으로 달려가 테이치를 꾸짖었는데 실수로 물에 빠져버렸어. 옷이 젖어서 유코는 옷 갈아입으러 방으로 돌아갔어. 그때 마침 테이치도 돌아와서 둘 다 민망한 상황이 되었지. 전에랑 달리 유코가 테이치를 변태라고 하면서 쫓아냈어. 잠시 후 키리도 동아리방에 돌아왔어. 그때 그녀는 자신이 그림자를 만났다고 말했지만 유코는 그 일에 대해 기억이 없는 듯 했어. 키리 예상대로 유코는 지금 자신의 기억을 분리해서 그 일은 잊은 상태였어. 그때 모모가 신나서 들어와서 테이치에게 유코 유령이랑 사귀는 거냐고 물었어. 알고 보니 키리가 모모에게 그런 말을 해줬대. 동료가 하나 더 있으면 좋으니까. 모모는 유코를 볼 수 없지만 주변을 돌며 인사했어. 유코는 모두가 함께 자신의 기억을 찾으러 가자고 했지. 그녀가 찾은 일기에는 거북이 모양돌에 관한 기록이 있었어. 그래서 다 같이 학교 뒤 빈터로 갔지. 거기서 모모는 이름들이 잔뜩 적힌 걸 봤어. 게다가 자기 이름도 막 나타났다고 했지. 사실 그건 유코가 장난친 거였어. 전에 유코는 테이치에 관한 기억만 겨우 되찾았던 거고 나머지 기억들은 사라진 게 아니라 유코의 그림자가 대신 가지고 있었던 거야. 게다가 유코도 예전 같지 않았어. 오늘 아침엔 키리를 화나게 해서 때리기까지 했거든. 예전 유코는 절대 그랬던 적 없는데 잠시 후 모두 함께 집에 갔어. 그런데 유코가 테이치에게 여기나마 달라고 했어. 그는 안 된다고 하면서 내일 다시 올 거라고 위로했지. 그때 유코가 테이치를 쫓아가려 함했지만 문을 나가질 못했어. 외로움에 유코의 마음이 또 한 번 무너졌지. 그 순간 유코는 과거의 몇 장면을 보게 됐어. 그건 유코가 숨기고 싶어 했던 기억들이었지. 바로 그때 유코의 그림자가 또 다시 나타났어. 그녀는 유코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알고 있다고 말했지. 그리고 그 기억들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었어.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걸 그림자가 대신 짊어졌다고 했지. 그림자는 유코에게 자신이 견뎌야 했던 모든 걸 돌려주고 싶어 했고 바로 그때 테이치가 달려왔어. 테이치는 유코의 손을 잡고 함께 도망치려 했지만 둘 다 그림자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어. 그렇게 도망치는 건 답이 아니라 생각한 테이치는 그림자와 직접 대화하기로 결심했어. 그때 유코의 그림자가 나타나 그와 이야기를 나눴지. 그녀는 자신도 유코라고 했어. 다만 자신은 유코의 가장 추악한 면이라는 거지. 유코는 그걸 피해 도망쳤고 그림자가 그 모든 걸 대신 감당하고 있었던 거야. 그림자가 테이치에게 널 싫어하냐고 물었어. 테이치가 머뭇거리자 그녀는 유코 쪽으로 돌아섰지. 유코가 어디로 도망쳐도 그림자의 추격은 계속됐어. 그림자가 유코를 붙잡고 그동안 숨겨왔던 기억과 감정을 되돌려 주려고 했어. 테이치는 달려와 그림자의 손을 떼려고 했지만 우연히 그녀의 기억 조각들을 봤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유코를 데리고 도망쳤지. 밖으로 데리고 나오려 다투했지만은 둘 다 빠져나갈 수 없었어. 그때 그림자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어. 어쩔 수 없이 테이치는 몸을 던져서 그림자를 막았어. 그림자와 다시 맞닿자 테이치는 60년 전 과거, 즉 유코의 과거로 끌려간 것 같았어. 정확히 말하면 유코의 과거를 체험한 거지. 그날 유코가 어디 갈 준비를 하려는데 키리 할머니인 이우 카리코가 막았어. 알고 보니 유코는 아사라는 어린애 집에 가려던 거였어. 마을에 전염병이 퍼졌는데 유코는 아사를 돌보러 가려고 해서 이우 카리코가 만류한 거야. 하지만 유코는 아랑곳하지 않고 꼭 가겠다고 했어. 밖에 나가보니 길거리가 텅 비어 있었어. 길게는 병으로 죽은 사람들을 화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도착해서 보니 아사는 자기보다 몇 살 어리고 마을 사람들처럼 병에 걸려 있었어.
그 아이는 유코에게 이래봐야 난 곧 죽을 거라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했어. 유코는 아이를 위로하며 평소에 하던 목걸이를 아세게 선물했지. 조금 있다가 돌아가려는데 우연히 이우카리코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두 사람이 걷고 있을 때 갑자기 마을 사람들이 학교 쪽으로 가는 걸 보게 됐어. 너무 궁금해서 두 사람은 그들을 몰래 따라갔어. 한 방에 도착했을 때 유코랑 이우카리코가 안에서 나오는 대화를 들었어. 마을 사람들은 전염병이 신의 노여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서 신을 달래기 위해 마을 사람 중 한 명을 제물로 바치려는 계획을 세운 거야. 하지만 한참 논의해도 누굴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 난감해했어. 그래서 그중 한 사람이 아카이토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했어. 유코랑 이우카리코는 밖에서 그 대화를 다 들었어. 근데 그때 두 사람이 실수로 소리를 내서 깜짝 놀라 도망쳤어. 한참 달리다가 둘은 한 방에 숨어들었어. 테이치는 그 방이 동아리실인 걸 바로 알아챘어. 좀 숨죽이고 있으니 결국 그 사람들이 떠났어. 그날 밤 두 사람은 아사네 집에 갔어. 마을 사람들이 아이를 제물로 고를 걸 알고 있던 유코는 아사를 혼자 둘 수가 없었어. 잠시 후 유코랑 이우카리코는 다시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어. 유코는 이게 미신이라며 막으려 했지만 이우카리코가 만류했어. 언니가 위험에 뛰어드는 걸 원치 않았지만 유코는 사람들을 포기할 수 없었거든. 의견 차이로 둘은 서로 삐져서 싸웠어. 잠시 후 목욕을 마친 유코가 밖에 나왔는데 아사가 사라졌어. 이상한 낌새를 챈 유코는 아사를 찾으러 뛰어갔어. 학교 근처 창고 문을 열었더니 아사가 마을 사람들과 무슨 의식을 하고 있었어. 유코를 보자마자 그 사람들이 달려들어 그녀를 붙잡았어. 알고 보니 아사가 바로 아카이토였고 아사는 유코를 제물로 선택한 거였어. 유코는 저항했지만 결국 마을 사람들에게 집안 동굴로 던져졌어. 던져진 뒤 유코는 잠시 의식을 잃었어. 깨어보니 다리가 부러져 있었어. 테이치는 유코의 과거를 직접 체험하고 있어서 그녀가 느낀 고통도 함께 느낄 수 있었어. 하지만 유코는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이 제물이 되면 유카리코랑 아사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어. 그때 그녀 앞에 작은 신사가 보였어. 유코는 힘겹게 몸을 끌고 그 신사로 가서 작은 문을 열었어. 안에는 충격으로 얼굴에 상처가 난 자신의 모습이 비친 거울이 있었어. 그 순간 유코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 겁에 질려 그 자리를 도망치며 구조를 외쳤어. 촛불들이 하나둘 꺼져가며 유코의 절망은 더 커졌어. 유코는 왜 자신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어. 그녀는 아사가 바로 자신을 제물로 바친 사람이라는 걸 기억했어. 그녀는 자신이 그렇게 잘해줬는데 왜 결국 배신당했는지 화가 나서 자문했어.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그 원한과 싸우려 애쓰는 것 같았어. 네가 그렇게 한 건 유코가 널 볼 수 있게 만들려고 한 거야. 바로 그때 유코의 그림자가 나타났어. 테이치는 자신도 그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지. 그는 유코의 과거를 다 알고 있다고 말했어. 하지만 유코의 그림자는 네가 그냥 보고 있을 뿐 그 아픔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했어. 사실은 그때 자신이 유코가 겪은 고통의 일부만 겪었을 뿐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 절망에 빠진 유코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이 무력했어. 테이치에게는 두 명의 유코가 있었어. 사랑했던 그 사람의 모든 기억을 가진 완전한 유코가 그의 말을 들었지. 유코의 그림자는 점점 집착을 내려놓았어. 아마도 복수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거였겠지. 두 유코는 서서히 하나로 융합되었어. 결국 유코는 돌아왔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찾아왔어. 오늘 모모가 급히 달려와서 학교가 지하실에서 시체를 발견해 동아리방을 봉쇄했다는 소식을 전했어. 모모는 그 시체가 동아리의 유령이고 테이치를 사랑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어. 모모는 둘이 썸 탈 거면 더 이상 자신의 노트를 쓰지 말라고 부끄러워하며 말했어. 그날 모모는 테이치가 유코와 소통하려고 쓴 모든 말을 봐버려서 두 사람은 엄청 민망했지. 다음 날 테이치가 유코의 장례식에서 돌아오자 그녀가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시체가 법의학 감정을 받는다고 들어 유코는 온몸이 남에게 보여진다는 사실에 더 부끄러워했어. 키리는 그게 그냥 뼈대일 뿐인데 뭘 부끄러워하냐고 했지. 조금 후 유코는 테이치를 데리고 데이트하자고 했어. 두 사람이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가진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 점심시간에 유코가 테이치에게 계란말이를 한 입 떠먹여줬어. 그녀는 드디어 자기 손으로 그를 먹여줄 수 있어서 기뻤어. 하지만 두 번째 조각을 먹이려고 할 때 갑자기 젓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어.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다시 호숫가에 나란히 앉았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게 유코로 하여금 현실을 마주하기 싫게 만들었지.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거야. 유코가 헤어지자고 제안했고 테이치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 방금 전 유코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느꼈어. 모든 일이 해결된 후 유코는 이 세상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지. 목적이 사라졌다는 건 곧 그녀가 곧 이 세계에서 사라진다는 뜻이었어. 그녀는 테이치에게 함께한 시간이 자신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고마워했어. 하지만 테이치는 동의하지 않고 어떻게든 유코가 이곳에 머물 수 있게 도울 거라고 말했어. 테이치가 키리에게 전화하려 할 때 유코가 달려와 막았어. 둘이 다투는 사이 테이치는 버팀목을 잃고 앞으로 쓰러졌어. 그때 유코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어. 그녀는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모두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어. 유코는 테이치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기에 그가 떠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 그럼에도 테이치는 유코가 사라질 때까지 곁에 있고 싶어 했어. 그들은 처음 만났던 곳으로 돌아갔어. 그날 이후 동아리방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지. 그때부터 테이치는 유코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 하지만 유코는 테이치와 대화하려고 계속 노트에 글을 썼어. 아마 몇 분 후면 유코는 이곳에 없을 거야. 사랑하는 사람 품에서 떠나는 게 그녀에겐 가장 행복한 일이었을 거야. 그리고 점점 테이치는 유코를 볼 수 없게 됐어. 그녀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둘은 영원한 작별의 키스를 나눴어. 유코가 떠난 뒤 테이치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어. 다만 이제 그녀가 곁에 없다는 것만 달랐지. 오늘 모모가 달려와 학교가 오래된 건물을 허물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줬어. 그 건물은 학교의 역사적 의미가 있어서라고. 그래서 그녀는 테이치와 함께 초자연 현상 연구 동아리를 다시 만들고 싶다고 했고 테이치는 동의했어. 조금 뒤 테이치는 이곳으로 돌아왔어. 동아리 방은 처음 모습처럼 수리되어 있었어. 시간이 참 빠르다고 감탄하던 중 테이치는 열면 저주를 받는다고 적힌 상자를 발견했어. 역시나 열자마자 유령 하나가 테이치를 따라붙었어. 이로써 이 애니 12화가 여기서 끝났어. 사실 오버타임 에피소드도 있긴 한데 귀찮아서 패스할게. 내 영상은 여기까지야. 그럼 안녕.